대한민국의 옵션 만기 일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이 대한민국 옵션 만기 일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미국의 옵션 만기 일. 먼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왜냐? 대한민국의 금융시장 혼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존 템플턴 경이 글로벌 ETF라는 상품을 만든 이후로는 대한민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중국이 됐든 호주가 됐든 캐나다가 됐든 일본이 됐든 어디가 아프리카의 이름을 모르지만 금융시장이 있다면 모든 국가의 금융시장이 같은 기간에 같은 특성으로 연동돼서 움직이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많은 성격이 다른 상품들도 같은 기간에 같은 특성으로 연동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옵션 만기가 왔다. 대한민국에 뭔가 이제 금융시장에 변화가 오는 것 같다. 대한민국의 주가 차트만 띄워놓고 여기다가 수만 가지 몇 천짜리 몇 억짜리 고가의 기술적 분석 방법을 적용하게 되더라도 이 가격 차트를 움직이는 실체는 여기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다우존스 지수예요. 어떠한 국가의 주가 지수가 됐던 어떠한 금융상품이 됐던 2월과 3월에 급락을 나타냈던 모든 국가의 주가 지수와 금융상품들은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상승 추세가 아닌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현재 3월 급락폭의 절반 수준 이상을 회복한 국가 지수와 금융상품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고 4월 17일 미국 옵션 만기일 이후에 급락폭의 절반 수준까지 가까워지자 여기에 선 하나 이렇게 찍 긋고 야 저점을 연결한 게 상승 추세인데 얘가 이탈됐다. 하락 전환. 기술적 분석은 이렇게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트에 존재하지 않는 가격을 움직이는 시체는 반드시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를 봐야 되고 경제지표도 한 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합쳐서 보는 인과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가격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반등 끝났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자 샛별 패턴 그래. 근데 여기서 또 이탈되자 끝났다. 다시 그래도 갑니다. 반등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반등 국면이 이번 주 목금에 반등 국면이 진짜 종료가 될지 아니면 반등 국면이 유지될지 오히려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서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되게 될지 이게 의문인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반등 국면이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4월 20일, 5월 20일까지 가게 되면 거의 이제 두 달치 반등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관련된 이제 먼저 인과성을 갖는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미국 달러 선물 가격이에요. 주식 시장하고 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인과 분석을 하게 되면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정해져요. 야 나는 이번에 좀 많이 땄네. 10배 먹었네. 1000%. 얘는 그냥 퍼센트로만 나오고 얘를 이제 손으로 쥐게 되면 환전을 하게 되고 이제 달러로 얘를 받게 되게 돼요. 이 달러가 얘예요. 이 달러를 주게 됐는데 10배를 먹어서 달러를 주게 됐는데 달러의 가치가 이전보다 폭락했다. 그러면 얘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금융상품 수가 이전보다 더 적어지게 돼요. 반대로 나는 수익률이 10% 뿐이 되지 않네. 근데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 그러면 이 적은 돈을 가지고도 이전보다 더 금융상품을 많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 그들을 합쳐서 핫머니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들은 방향성에다가 변동성을 추가해서 수익률도 높일 뿐더러 이와 같이 파생시장의 만기일마다 이 돈의 가치를 이 만기일 즈음에서 올리는 특징을 나타나게 돼요. 3월엔 이만큼이었는데 왜 4월엔 요만큼 뿐이가 안 됩니까? 바로 미 달러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반지의 제왕이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페드라는 이제 반지를 끼고 있는 중이에요. 이 반지를 낀 사람만이 미국 달러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절대 반지를 낀 이번에 이제 절대 반지의 주인 변호사 출신 버냉키는 반지를 꼈어요. 3월 23일 날 이 절대 반지를 끼고 주문을 외웠어요. 필요할 경우에는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게 도와주세요. 주문을 외우자 3월 23일서부터는 미국 건국 이래 한 번도 없었었던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절대 반지의 마법은 대단해요. 무한으로 이제 달러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급등시킬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되게 돼요. 왜냐? 미 달러
선물 가격이라는 것은 시중에 달러가 예전에는 요만큼이었는데 지금은 달러 유동성 요만큼으로 적어지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전보다 달러가 적어졌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귀한 대접을 하게 돼요.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근데 달러가 이만큼이었었는데 지금은 무한대로 어떻게 표현할 그릴 수도 없는 무한대로 이거 많아지게 되면 에이 달러 발에 걸리는 게 달러인데 뭐 귀한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 이렇게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미 달러 가치는 이 절대 반지의 주문과 같이 점점 고점이 낮아질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옵션 만기일이 되게 되면 조금이라도 이 퍼센트로 거둔 수익률로 좀 더 많은 금융상품을 살 수 있는 돈의 가치를 높여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5월달은 5월 14일 대한민국, 5월 15일 목금 연달아 갖고 이제 옵션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5월 1일서부터 미 달러 가격이 점점 높아지는 이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옵션 만기일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를 맛배기로 좀 살펴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옵션 만기일에 다가가게 되면서 또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를 궁금해지게 돼요. 걔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게 글로벌 채권 가격 지수예요. 채권, 안전자산, 주식, 위험자산. 위험자산인 주식이 급락한 기간에 채권은 반대로 급등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3월 20일 이후에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상승이 진행되는데 얘를 왜 반등이라고 깎아내려서 표현을 했냐. 얘가 이제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여기 들어갔던 돈이 위험자산의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안전자산이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급등 때 들어가서 수익을 퍼센트로 얻은 애들이 얘를 이제 돈으로 갖고 와서 여기 주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 돈을 지금 빼지 않고서는 있는 중이에요. 바로 여기 그 퍼센트 그대로 수익률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기 때문에 현재 3월 20일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은 철저한 반등이 되게 됩니다. 이 돈이 안 나왔다는 거죠. 안 나오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반등 국면은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이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돼서 다시 이 박스권을 뚫고선 상승되게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일정 수준 이상 조정. 3월과 같은 급락까지는 아니겠지만 일정 수준의 조정, 반대로 얘가 꺾여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제서야 추세적인 상승이 시작되게 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얘를 갖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재도 애매한 돈을 빼지는 않고 있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3월 20일 이후 지속해서 반등 국면이 세. 거기까지뿐이 알 수가 없어요. 요게 이제 다른 경제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 거기에 좀 이제 수요에 맞추게 되면 빅스 지수라고 있어요. S&P 주가 지수의 반대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이제 코덱스 인버스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갖는 지표가 되게 돼요. 빅스 지수를 보게 되면 여기에 녹색의 비행기 궤도를 나타내게 됐어요. 녹색의 비행기 궤도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쇠퇴기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돼요. 태동기로 귀향을 했고 2018년도에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았고 그 뒤에 쇠퇴기까지 2차 상승이 완료가 됐어요. 언제? 3월 20일 전까지 이제 완료가 됐고 현재는 다시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태동기로 들어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게 이 붉은 선이에요. 이게 경유지예요. 지금 성숙기 여기까지 이제 진입을 했는데 얘가 더 내려오게 되면 이 경유지 부근이 되게 되면 여기서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만들게 되고 이 반등이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조정을 의미를 하게 돼요. 반등 국면이 종료되는 그 조정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은 미달러 선물은 옵션 때문에 5월 1일서부터 지금 올라간다 치고 채권 가격은 애매하게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데 빅스가 내려오다가 경유지 가까이 지금 다가서고 있는 중이다. 현재는 이 반등 국면이 계속 지속되기보다는 조정이 임박해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코덱스 인버스예요. 얘도 똑같아요. 쇠퇴기까지 갔었고 지금 여기 태동기로 귀향을 하는 과정에서 앞서 봤었던 빅스 지수보다 이미 경유지에 바짝 붙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소폭 하회를 하던 현재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던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어요. 야하! 그러면
반등이 다가왔네. 이게. 근데 좀 더 확실히 좀 더 뭔가 좀 더 보고 싶습니다. 봐야죠. 글로벌 옵션 지수예요. 여기 이제 파란 선을 이 지표가 넘어가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가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되면 돈을 벌겠다고 일정 규모 이상의 돈이 배팅이 들어간 것을 의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를 넘어갈 때마다 급락이 나타났어요. 미국 주식시장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같은 기간에 급락이 나타나게 되고 원유도 수요가 뭐고 다 필요가 없이 얘가 넘어가게 되면 급락이 나와요. 3월 20일 이후에 이 과도한 하방 포지션이 진행됐다가 지금 상방 포지션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상방 포지션까지 가게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방 변동성을 추가로 주게 되면서 변동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이 4월보다도 5월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된 애가 여기쯤에서 이제 여기나 여기쯤에서 이제 끝내게 되는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현재는 5월이라는 그 기간적인 의미는 옵션 이 만기일까지도 얘가 이제 상방 포지션까지 다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방 포지션, 하방 변동성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더디게 상방으로 가기 때문에 5월 이후에도 더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이전과 달리 상방 포지션 가까이 얘가 다 이제 반등이 진행되는 구간 가까이 다 왔다. 어떻게 아냐? 얘 채권 지수에서 돈 빠지지 않고 있다. 세 번째 빅스 지수의 녹색 비행기 궤도, 좁게는 코덱스 인버스, 추가로 여러 가지 이제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얘네들 종합하게 되면 현재는 반등이 계속 지속될 거라고 판단을 내리면 안 되는 시기다. 조정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당장 이제 목요일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목요일 만기까지는 여하튼 상방 포지션이 완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어요. 여전히 5월 옵션 만기까지도 반등 국면은 진행일세. 그러나 추가적으로 더 키가 자라기보다는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 이제 거기까지 키가 다 큰 걸세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얘기를 줄여서 이제 이번 주 목요일날 옵션 만기 대한민국 포지션을 보게 되면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오늘 이제 장마감 기준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253.17에 와 있었어요. 여기 노란색 박스로 나타낸 252.5에서 255 밑에 구간에 와 있는데 여기서는 외국인은 지수가 등락을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이 되게 돼요. 옵션 시장에서 거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주체는 기관하고 외국인이에요. 개인은 이 구간에다가 베팅을 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 돈을 들여서 주가 지수를 움직여서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으로 지수가 움직이길 기다려요.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돈을 들여서 여기다 베팅을 하고 돈을 들여서 주가 지수를 움직여서 가거나 아니면 주가 지수를 움직이면서 다른 이제 수급 주체들이 베팅한 거를 허를 찌르는 포지셔널 변경을 같이 이제 동시에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국내 기관은 대한민국에서만 이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규모예요. 그렇지만 외국인은 대한민국 내에 4개에서 5개의 복수 계좌를 통해서 자금을 운영하고 대한민국, 미국, 중국, 일본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국가를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 주체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 자금력이 누가 더 세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질문이 나와요. 아니 외국인 중에 검은머리 외국인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좋아요. 검은머리 외국인을 어느 자료에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지 그들이 운영하는 자금 규모가 얼마인지 먼저 조회를 할 수 있다면 검은머리 외국인이 전체 외국인이 다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와 같은 자료를 조회를 할 수 없다면 그거는 그냥 말일 뿐이다 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론으로 오게 되면 253.37에 와 있는데 지금 외국인은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이들은 옵션 만기까지 이제 지수를 여기다 두지 않고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움직일 거다. 근데 중간에 개인이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길목에 주가 지수가 여기서 등락을 하게 되면 돈을 벌 거라고 베팅을 만계약 14,000계약 정도 그리고 콜옵션은 1000계약이 넘는 계약을 걸어놨어요. 누가 돈을 들여서 얘네 돈 벌려고 일로 밑으로 가겠습니까? 안 가요. 개인이 오히려 포지션을 막아놓은 거예요. 안 가요. 위로 갈 수 있는 지역, 개인의 파란 숫자, 만기일까지 무한의 손실이 이론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청산하지 않는 한 파란 숫자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 위에도 이제 소폭 생기고 있는 중이에요. 장중에 255를 넘어섰어요. 여기 구간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오전보다는 여기 있는 포지션의 파란 숫자, 개인 숫자가 적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지수를 이제 밑으로 더 뺀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 위에 구간에 개인의 파란 숫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포지션 기준으로 또 내일 되면 확 다 뭐 바뀌어버리면 다시 분석을 해야지 되지만 오늘 장마감 기준으로는 주가 지수는 밑으로 가는 길을 개인이 막아놨다. 그래서 위로 255에서 260 미만 구간 여기로 가게 되고 257.5에서 260 미만이 현재는 타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